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 시장의 그 동시다발적인 그 폭등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대전시장의 폭등 이후 그 유동성 머니에 의해서 대전시장이 폭등을 하였습니다. 유동성 머니에 의해서 대전시장이 엄청난 폭등을 하였습니다. 2018년 한 중반기부터 그래서 최근까지 그 8년 한 1년 반 이상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 대전시장의 그 폭등 전까지는 조정된 지방시장에 대해서 순환을 하면서 어떤 그 폭등을 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이 폭등을 했고, 제주도 시장도 폭등을 했고, 대구가 폭등을 하고, 그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대전으로 이제 포화가 집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전시장 폭등을 했는데, 이제 대전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어떤 상승에 이제 폭등을 펴준 다음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간 곳이 이제 천안, 청주, 울산,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세 군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원, 구미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구미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부산을 조정지구 해제를 해줘버린 거죠. 자, 부산 조정지구 해제 2, 3주 전, 길게는 한두 달 전, 서울에서 어떤 무리들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차떼기로 왔다고도 하고, 차떼기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제 아시는 분들 통해서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내려와서 분양권들을 싹쓸이했다.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무슨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거의 조정지구가 해제될 것 같은 상황을 예측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부산 본진이 틀렸다. 동래성에 함락된 거죠. 임진왜란처럼 동래성에 함락된 건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왜 기가 막힌 일이었냐면, 자, 전국이 동시다발적 시장에서 부산이 터진 겁니다.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산은 소위 말해서 그 부동산을 저같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또는 그 밑에서 이제 강의를 배우시는 분들, 어떤 전문적 투자자들, 꾼들, 다 부산은 노리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왜 노리고 있었냐면, 내년 정도에는 들어가도 되지 않냐. 자, 그렇게 다 계산을 했던 거죠. 자, 보시죠. 자, 부산 한번 보시죠. 2020년도에도 매물이 많습니다. 17,000가구 정도가 적정 물량인데, 2020년도에도 25,000가구가 나옵니다. 자, 2022년도에도 18,000가구, 내후년에는 2021년에는 한 16,000가구 정도 공급.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적정 공급량인데, 내년까지 아직 물량이 많아서 이제 전세가 약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내년 정도에 부산은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조정지구 해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자들이 몰려갔던 거죠. 그래서 싹쓸이를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싹쓸이 과정에서 부산 본진이 털렸다. 이제 이 말이죠. 부산 본진이라는 게 뭐냐면 부산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일반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부산 투자자들이 다 털렸다는 겁니다. 부산 투자자들이. 제가 부산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는데, 그분들 얘기가 다 내년 정도 아니면 올해 하반기 정도 다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밀듯이 들어와서 다 쓸어가 버린 거죠. 왜 부산에 들어갔나? 자, 그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2등의 도시이고, 인구로 보면 350만의 도시이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하고, 비교해서 대구나 대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집값이 급등을 했으니까 대전도 어느 정도 그 수준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에는 맞춰져야 되지 않냐. 그동안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자, 그런 측면에서 부산은 이제 그 많은 투자를 예상했던 지역인데, 서울 분석력이 뛰어난 투자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서울 투자자, 대구 투자자, 부산 투자자,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대 투자자가 있다고 봅니다. 각 지방마다 투자자들이 있겠지만 크게 움직이는 투자자가 세 곳의 투자자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광주 투자자도 있고
춘천에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런데 크게 움직인다. 보통 뭐 이렇게 차량으로 움직인다. 뭐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차떼기를 한다. 요즘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차떼기로 차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임장을 간다. 자, 그런 그 어떤 개념으로 볼 때 세 군데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서울의 투자자, 그리고 부산의 투자자, 대구의 투자자. 자, 그렇게 세 군데의 투자자가 있는데 여기서 또 분류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면 부산 투자자는 뭐라 그럴까요? 3, 40대, 대구 투자자 역시 3, 40대 2006년도 이후에 그 지방 투자에서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3, 40대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서울의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006년 이전의 그 세대들과 저 같은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6년의 세대고 2006년 이후에 젊으신 분들 30대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그 폭등장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런 또 과정을 거치면서 자각을 한 세대가 있습니다. 자각을 한 거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 부동산을 공부해서 나의 자산을 불려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최근에 부동산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강의 많이 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그 2006년 이후에 그 폭등장을 경험하고 자각해서 다시 공부를 해서 시장에 어떤 그 강사로 또 성장을 했고, 그분들 밑에서 배우신 분들이 또 투자자로 배출을 한 거죠. 그런 세대가 있고, 우리가 옛날 말하는 강남 복부인 세대, 강남의 세력들, 뭐라고 하죠? 강남의 투자 세력들, 뭐 강남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자, 그런 고전적인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투자의 패턴을 가지신 분, 그 다음에 그런 2006년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시는 분들. 자, 그렇게 보면 서울 투자자들이 제일 많고 경험이 제일 많은 거죠. 투자라는 것은 예전에 2006년 이전에는 지방 쳐다도 안 봤습니다. 특히 서울 사람들은. 아니, 뭐 서울도 투자할 게 많은데 굳이 투자 대비 수익률도 안 되고 서울 투자자가 훨씬 수익률이 좋고 서울 투자가 특히 강남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울은 그 먹는 폭이 다르니까 지방을 차단 안 받는데 그 세대들이 2006년도에 그 서울 투자의 젊은 세대들이 지방에 가서 또 투자에 성공을 했고 또 부산에서 자생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으로 공부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부산에서 잘 실력 좋으신 그 강사님들이죠. 자, 그런 분들이 부산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그 어떤 개발 가치에 따른 집값의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그 사람들이 대구 본진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구로 쳐들어가서 대구의 집값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죠. 그 분들의 그 어떤 그 부산 분들이 대구로 들어와 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투자해서 성공하는 걸 또 본 거죠. 대구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아, 대구의 집값도 올라가는구나. 자, 그때부터 대구가 상승세를 탔고 대구의 투자자 그룹들이 생긴 겁니다. 그 대구의 투자자들 그리고 부산의 투자자들이 그 서울로 밀고 들어온 거죠. 개투자할 때. 자,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서울의 투자자의 어떤 경험 그리고 경력 그리고 자본력 그다음에 정보력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판세를 읽는 눈이 더 빠르죠.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 투자자들 이제 그 2006년도 이후에 그 서울 투자자들이 이제 서울에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좋은 강사들이 많이 나왔고, 자, 그분들이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겠죠. 그 제자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투자자들이죠. 자, 그런 투자자들이 가장 아마도 제일 빠르게 공략한 게 대전일 가능성이 많죠. 대전일 가능성이 서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게 실제로 외진 투자자 비율이 서울이 제일 높았죠. 자, 이 대전에 들어가서 성공을 거둔 거죠. 성공을 거뒀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뭐 9채, 10채 사신 분들도 허다합니다. 대전에. 문제는 뭐냐면 전국이 동시다발적 시장인데 이 대전에서 투자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음 목표로 삼은 게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다음이 어디야? 딱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것은 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판단하냐면 바로 부동산 지인의 이런 그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2020년도, 21년도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가서 물량을 뭐 새로운 분양권 뭐 또는 뭐 인기가 있는 아파트를 매집을 하자.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집이 모자라니까 수요자들이 사러 들어올 것이다. 먼저 선진입해서 선매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강사들, 주로 강사들이죠. 울산을 많이 추천했죠. 그러면서 울산으로 들어갔던 거죠. 자, 들어갔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울산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고 나서 직후에 부산의 조정지구를 해제해버린 거죠. 부산의 그 투자의 어떤 그 조정지구 해제한 뭐 길게는 한 2달 전, 뭐 빠르게는 한 2, 3주 전 서울의 투자자들이 와서 어떤 정보력이 아무래도 있었겠죠. 뭐 사실 그런 정보력이 없으면 그렇게 싹쓸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뭐 이 지역이 해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뭐 수억을 들여서 집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나 조정지구가 되면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데 자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싹쓸이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부산 투자자들이 이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아, 이분들은 이제 내년 정도 아니면 올해 말 정도 서서히 매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제 갑자기 가격이 5천 원 한 게, 3천 원 한 게, 3천에서 5천 원 한 것이 1억, 2억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말 그대로 부산 투자자들도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건 뭐냐면 그만큼 부산 시장은 다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관심을. 한국 제2의 수도, 제2의 그 인구의 도시니까 서울 집값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으로 몰렸는데 부산도 언젠가는 한번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빨리 와서 단기간에 폭등을 하는 바람에 중요한 거는 다 놀래버린 거죠. 부동산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울산 시장이 상승 엔진을 잃어버린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투자 유동성 문의가 지금 부산이 떠버렸는데 울산을 들어가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부산, 울산, 경주 하나의 묶음, 하나의 그 라인으로 보는데 그 마태는 부산이 올라가 버렸으니 울산은 이제 깨구락지가 돼버린 거죠.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부산만 뜨는 것이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다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강한 놈 두 놈을 꼽으라면 서울 수도권 시장과 부산 시장인데 두 개가 쌍두마차인데 그 쌍두마차가 두 개가 다 떠버린 겁니다. 저 그러니까 이제 지방 그 소위 말하는 100만 이하의 도시는 깨구락지가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은 알 수는 없으나 천안, 청주 뭐 이런 도시도 상승의 엔진을 잃어버릴 수 등하는 지역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부산이 조정을 여기서 급상승을 해서 갑자기 2억씩 떠서 올라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제 매수가 끊기면 어느 정도 적정가가 오겠죠. 그러면 또 매수가 몰릴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대기 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 시장이라는 거죠. 서울 수도권 시장. 자, 서울 수도권 시장 심각하다. 지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폭풍 전야라는 거죠. 여기야 지금 상승 탄력 받아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중인데 지금 내년도부터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뭐라 할까요? 3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기대감이 어디서 처음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수원이라는 거죠. 수원 영통구에서 바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원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자, 수원 보십시오.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물량 없고 2022년도에 물량 없고 21년도에 적정 물량 있고 자 이런 그 입주 물량을 보고 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원만 그런 게 아니죠. 자 다른 데 보시죠. 안양시도 보시죠. 안양시는 한번 자 안양시는 2021년도에 물량이 있고 나머지 물량 없습니다. 자 보시고 자 용인시 한번 보시죠. 자 용인시도 물량이 하나도 없고요. 자 보시면 뭐 대체로 물량이 없습니다. 의왕시도 한번 보시고 의왕시는 2020년도에 적정, 21년 적정, 22년도 이후에 물량 없고 자 군포 한번 보시죠. 자 구리시 한번 보시죠. 뭐 구리시 하면 당연히 없겠죠. 자 20년도에 적정, 그 다음에 물량 없고 자 군포 한번 보시죠. 자 군포는 뭐 아예 물량이 없죠. 자 이제 물량이 많은 시흥시를 한번 보시죠. 물량이 많은 시흥시 이런 데가 물량이 많은데 자 2020년도만 넣으면 물량이 없습니다. 자, 대충 보면 모자르다. 자, 모자르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경기도 전체를 보면 2020년도, 21년도에 물량이 조금 있으나 22년도에 물량이 없고 이건 또 이제
수도권에 30km 반경 또 그걸 봐야 되니까 더 물량이 모자라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서울의 물량을 한번 보시죠. 서울은 심각합니다. 자, 서울 물량은 심각합니다. 이런 부족한 물량을 찾으러 경기도로 찾아가 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정부의 규제 대책 자체가 요즘은 공급량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항상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데는 안쪽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 사업이 안 되면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택지지구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니까 공급 물량을 또 줄이게 되는 거고. 자,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니까 다들 청약을 하겠다는 거죠. 뭐 청약을 받으면 기본이 뭐 4억, 5억이 떨어지니까 다 분양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세로 살겠죠.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값이 올라갈 텐데 또 분양 대기자들이 다 전세로 눌러 산다. 자, 그럼 전세값이 폭등한다는 거죠. 전세값이 폭등하면 축매매가, 기축, 서울 수도권의 가격들이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는 게 뭐냐면 2006년도에 그런 폭등장이 또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년도에 1차 상승했고 19년도에 2차 상승했고 이제 3차 상승이 한 번 또 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항상 보면은 마지막 상승의 폭이 더 큽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된다는 거죠. 투자의 유동성의 머니들이 지금 군데 지방 군데 소도시 뭐 다 가릴 것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전주의 그 분양권도 사고 뭐 그 천안 역사 쪽에 있는데도 사고 막 무분별하게 분양권들을 사고 있다는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투자자들 분위기 확 바뀌면 지방시장은 체력이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없으니까 실수요가 약하니까 체력이 약한데 부산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핫해지면 제가 보기엔 부산시장보다는 서울 경기권 시장이 다시 한번 폭등장이 온다고 하면 나머지 지방시장은 깨구락지가 될 수 있다. 자,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걸 유념하지 않으시면 자기가 산 분양권은 다 종이 쪽지가 되는 겁니다. 그 계약서가 종이 쪽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입주는 다가왔고 잔금은 치를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피에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 위험성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놀라운 게 어떤 그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가면 뭐 거기에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막 그룹별로 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녀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팀이 돼가지고 이제 임장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분들 얘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가만 이번에 부산에 떴으니까 또 부산시장도 한번 가서 보고, 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재미를 본 거죠. 몇 개 재미를 봤겠죠. 투자를 해서. 자, 그 재미에 그분들은 취한 겁니다. 바로 그 재미에 취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글쎄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무서운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예전에 2006년장에 가장 핫했던 곳이 강남만큼 핫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송도였습니다. 이 송도 얼마나 핫했었냐면 여기는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뭐 제2의 무슨 국제도시가 된다고 해서 어마무시했습니다. 이쪽 지역이 인기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분위기가 핫했냐면 소위 부동산 꾼들이 분양권 뭐 10개는 기본이고 2, 30개를 사들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2, 30개를 사들이면 그게 자기 돈으로 다 샀겠습니까? 다 빚내서 산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오피스텔 뭐 하나 그 뭐죠? 코오롱 오피스텔 하나 그 분양 열기가 뜨거웠었죠. 그때 그게 그 분양 열기가 바로 송도의 분양 열기였습니다. 자, 그때 이후로 바로 송도를 맛이 갔습니다. 다 장밋빛 전망이 다 신기루였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자, 그러면서 그 몇십 개 분양권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거지가. 자, 오죽하면 그때 자동차 안에서 자살하신 분들 많습니다. 부동산 업자들도. 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자, 재현될 수 있다. 장이 갑자기 꺾여서 그 시장이 죽을 수도 있고. 자, 근데 뭐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 못 드리고, 다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서울 수도권 시장이 폭등을 하려면
이제 여기가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들은 많이 빠져나갔죠. 어떤 정부의 의도대로. 자,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은 투자도 어느 정도 있지만 포지션으로 보면 실수요 시장이죠. 실수요 시장. 자, 실수요 시장인데 이 실수요가 이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서울 수도권이 상승하면 이제 마지막 그 뭐라고 하죠?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그때는 정신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실수요, 매매로 돌아선다. 전세가 폭등을 하니까 에이 차라리 전세로 사자, 매매로 사자.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한번 또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폭등이. 자 그런 게 아마 2006년도에 그런 마지막 상승 그러한 사이클이 그러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시장이 도래했다. 자 그러면 지방시장은 다 깨구락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부산시장도 열리기가 식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부산시장은 뭐 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시장, 뭐 청주시장, 천안시장, 뭐 무슨 뭐 구미, 울산 이런데 다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들어갔던 투자자들이 다 급매로 날리고 또 서울로 진입을 하겠죠. 서울 수도권으로. 자,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최근에 걱정이 되는 게 또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대전에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대전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대전 투자자들이 예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대전 투자자들이 오히려 뭐 그 20년, 30년 전 아파트 막 구축 사가지고 갭이 작다고 사고 있는데 그것도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자 그렇게 투자하면 나중에 그건 실수요가 받아줘야 되는데 20년, 30년 된 아파트는 대전에 사시는 분도 잘 안 삽니다. 자 유념하셔야 됩니다. 대전 시장도 이제 거의 막바지다. 막바지다. 뭐 막바지라는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유동성으로 움직였던 시장인데 부산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부산까지 대전을 사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실수요만 남았다는 건데 지금 가격이 크로바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뭐 호반 베르디움 뭐 죽동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에 실수요가 쉽게 사질 않죠. 왜냐하면 대체재로 세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 싼 세종이 있고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세종이 있는데 대전에 비싼 가격에 안 산다는 거죠. 그럼 여기 대전은 실수요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외지인 투자자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왜 대전에 미련을 두고 있겠습니까? 마무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이런 얘기 해봤자 또 대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와서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러는데 그래 봤자입니다. 어차피 댓글도 못 달게 해놨으니까. 자,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투자의 유동성 뭐니까 어떻게 움직이나 자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힘이 센 놈인가 그리고 앞으로 센 놈은 어떤 놈인가 그리고 그 규제에 따라 어떻게 투자자들이 변할 것인가 자 그런 유동성을 보시고 앞으로는 센 놈 하나로 붙는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